이 시간에는 우리가 앱 인벤터를 통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 계정을 오픈을 하고 저와 같이 구글에서 앱 인벤터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조회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앱 인벤터 검색에서 MIT 앱 인벤터를 서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앱이 나오고 이 크리에이트 앱이 나오면 이러한 제가 작업한 그러한 파일들이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작할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침판 앱을 제작하자. 그래서 캔버스와 볼 그리고 이러한 그 컴포넌트 기능하고 그리고 방향 센서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나침판 앱을 만들어 보자. 휴대폰을 들고 앱을 가동하면 나의 위치를 파악해서 동서남북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요. 동서남북의 이미지 위에 볼 기능을 넣어서 나의 위치가 적색으로 표시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 휴대폰과 그리고 볼의 X축, Y축, Z축을 설정해 보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 이미지와 위치가 이 폰에 따라서 폰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노트 폰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위 각도가 동서남북이 자신의 폰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같이 어디를 좀 만져야 되는지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 방위각을 하는 그러한 그 나침판이 영문으로 파일 네임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콤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컴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그 영문 이름으로 알파벳을 입력해서 파일 네임을 만들면 이와 같은 앱 인벤터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디자이너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블록 모드에서 코딩을 하는 그러한 그 두 가지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린을 먼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수평 정렬 가운데를 좀 해 주시고요. 수직 정렬도 가운데로 설정을 좀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앱 이름은 콤파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아이콘이 없는데 아이콘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을 해서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앱 인벤터, 그 다음에 미디어 폴더에 이러한 그 이미지와 또 음향,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물론 실습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컴파스라고 하는 그 PNG 이미지 파일을 우리 그 앱 아이콘으로 같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글로 작성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침판 앱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목 보이기도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이 위에 나침판 앱 이렇게
이름을 쓰여질 수가 있고요. 요 나침판 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완료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방향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크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기본적으로 나침판 관련된 앱을 이 바탕에 깔기 위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미디어, 그 다음에 그리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그리기 애니메이션에서 바탕에 이미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 캔버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갖다가 위치하겠습니다. 이 캔버스는 하나의 이미지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일명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화지에 연필로도 그리고 또 볼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그리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캔버스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배경 이미지에 compass.png를 제가 갖고 온 게 있으니까 이걸 같이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대신 이게 전혀 지금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높이와 너비 부분, 그 다음에 요 탭 스레드 부분은 그냥 고정적으로 놔둬도 되고요.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우리가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 커서 우리 그 비호창에 잘 안 보이듯이 우리 높이와 너비를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0%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너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0% 이렇게 하면 중앙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로 사전에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될지 적절한 그 위치를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 그 폰에서 아주 적절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듀얼 폰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요 부분을 먼저 빌드를 하고 나서 위치를 조정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각각의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동그란 그 볼을 넣어놓고 이 볼이 이 휴대폰이 여러분들이 들고 움직일 때마다 그 방위각에 해당하는 그 볼이라고 하는 위치에 빨간 표시가 됨으로써 이 폰의 위치가 북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또 남쪽에 있다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볼 위치를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이 있는지 어디에서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데요. 특히 요 그리기 애니메이션에 보면 요 볼, 요 공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을 동서남북으로 4개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도 마찬가지로 이 캔버스 안에다가 위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4개를 전부 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서쪽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남쪽에도 이렇게 위치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미지 상태에서 제가 위치했다고 여기에서 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그 X축, Y축, Z축 요거를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해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한번 놓고 해봤더니 이게 사방에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했냐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이 공완, 그러니까 공이 좀 발음이 좀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볼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완, 그 다음에 볼투, 볼1, 볼2, 볼3, 볼4 이렇게 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 순서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1, 2, 3, 4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북, 남, 동, 서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볼 2, 그 다음에 볼 3, 볼 4 이렇게 북, 동, 서, 남 이렇게 저는 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01부터 본다면 방향, 시간 간격, 그리고 반지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로 놔도 괜찮고 조금 크게 보려면 약 15 정도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점이 나오면 좀 좋기 때문에 저는 반지름을 약 15 정도로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같은 경우에는 Z축은 그냥 놔둬도 되고요. 그러나 X축과 Y축은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폰에 같은 경우에는 X축이 대략 한 110 정도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4 이러한 것들이 다 틀리긴 하는데요. 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 보자. X축이 약 40에다가 200이 좀 좋았습니다. X축이 40에 그 다음에 Y축이 200. 그 다음에 반지름은 15 정도로 좀 했고요. 15면 밀이기 때문에 1.5c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투 요 동쪽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X축이 110, Y축이 310, 110, Y축이 310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15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이지 않고 이 밑에 지금 위치해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 위에 장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밑에 있는 부분은 15. 요거는 다 됐군요. 요게 지금 정리가 안 됐죠. 반지름을 15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그 X축이 180 Y축이 200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위치에 있었다. 여기 아무래도 지금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은 이 밑에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와 나중에 휴대폰 창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맞질 않았는데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중앙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센서가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치 센서가 필요하겠죠. 요 밑에. 그러면 볼 1, 2, 3, 4를 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센서로 가서 센서에 가면 여기에 방향 센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향 센서를 이 비호차에 갖다 놓고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아무래도 방향이 제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때 제대로 저 포인트에 빨간 마크가 보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방향 센서 같은 특별하게 이 속성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늘 활성화로 해 놓으면 우리가 이러한 그 앱을 구동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블록 코딩어로 넘어가서 직접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와 공, 볼 1, 2, 3, 4 그리고 방향 센서에 대해서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은 제어와 그리고 수학, 그 다음에 텍스트 등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들고 있을 때 이 앱을 구동을 하고 휴대폰이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동쪽이나 서쪽으로 제 몸 또는 휴대폰을 변경되었을 때 이게 동작을 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캔버스를 눌러서 지금 그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이런 내용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방향 센서를 누르게 되면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바로 이게 제일 먼저 갖고 와서 배치를 해야 되는 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만약 내가 이 방향이 이 상태에서 옆으로 틀었을 때 그때는 우리 그 볼 1, 2, 3를 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동했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그 공통 블록에 제어로 가게 되면 이러한 그 만약이라면 실행 아니면 다른 걸 실행해라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면 이 실행 우리 저기 공통 블록 언어를 갖고 오고요. 그런데 요게 보면 동서남북으로 해야 되는데 요건 지금 하나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요 부분을 클릭하면 요런 게 나옵니다. 만약 90도라면 0도라면 어디에 빨간불이 나오고 만약 90도라고 하면 거기에 빨간불이 나오고 또 180도라면 또 270도라면 그리고 360도라면 원점이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 설정을 누르고 아니고 만약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4개를 추가를 해야 동서남북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니고 만약을 이 밑에다 또 하나 끼우고요. 그러면 3개가 됐죠. 여기에서 아니고 만약을 또 하나 끼우게 되면 4개가 됩니다. 이 정도라면 동서남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0도와 90도일 때 그죠? 그리고 90도와 180도일 때 그리고 180도에서 270도 그리고 270도에서 360도 원점 돌아갈 때에 정의를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주기까지는 어떻게 하냐 하면 공통 블록에 가서 보면 요 2가지입니다. 요게 그리고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학식 같이 이퀄 아니면 이퀄이 아닌 경우 그런데 우리는 0도에서 90도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0 그리고 90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가져다가 여기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방위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각을 먼저 가져와야 얘가 0도인지 또 90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그 가져오기 요 부분을 우리 그 방향 센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센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방위각을 가져올 데가 없죠. 그랬을 때는 여기 변수라고 있습니다. 변수에 가서 가져오기를 한번 좀 눌러보고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 대신 여기에 누르시면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위각을 설정을 할 때는 우리 그 변수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방위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만 갖다 대도 이 가져오기 방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언어를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 가져다만 놓으면 바로 여기에 설치가 되고요. 그런데 이 방위각이 몇 던지는 알아야 이게 가능할 텐데요. 판단을 할 텐데, 이 방위각을 판단하는 기준, 요 부분.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여기와 여기에 조건문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방위각이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냐, 그리고 90도에서 180도, 또 180도에서 270도, 270도에서 360도, 이런 부분을 좀 정의를 여기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에 그 0과 90도를 비교할 수 있는 코딩 언어는 이 수학 공통 블록에 가면 이러한 그 공통 블록 언어가 있습니다. 같냐 맞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공통 블록 언어부터 여기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 방위각이 0이냐 그리고 90이냐, 그러면 요거를 또다시 한번 이 갖다 놓고 복제를 해서 여기에 같이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0과 9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양쪽에 방위각을 가져와서 확인을 시켜봐라 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죠. 여기에서 방위각을 일단 먼저 가져와서 여기에 배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요걸 복제해서 다시 여기에 넣습니다. 여기에 바뀌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요거는 지금 제가 복제를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이건 블록을 삭제하고 여기 방위각에 가서 다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그 마크가 양쪽에 다 나와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0과 90을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0과 90은 텍스트 문자가 아니라 수학에서 숫자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블록을 여기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0을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을 갖다가 놓고 이걸 90으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0과 같으냐 90과 같으냐가 아니죠. 0보다 크거나 같으냐, 0보다 방위각이 크거나 같으냐, 그렇죠? 0을 중심으로 해서 90에 가까워야 되고 0보다 작으면 되질 않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90보다 작냐, 방위각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방위각 대비해서 방위각이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방위각이 90보다 작을 경우, 그러면 0에서 90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1과 89 그 정도가 되면 동쪽이다, 아니면 서쪽이다, 아니면 뭐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뭘 실행을 해라? 요 에라는 여기에 끼우질 않아서 그렇고요. 요 뭘 실행을 해라? 지정하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을 갖고 가서요, 여기에 지정하기라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하기 03을
대신 페인트 색상, 예, 여기에 페인트 색상에 빨간색을 끼워라. 그렇지 않으면 검정색으로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끼워 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칼라를 넣어주면 됩니다. 칼라는 이 색상에 들어가면 있고요. 여기에 빨간색을 가져다가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빨간색을 검정색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지정하기를 여기에 우리 그 04 볼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페인트 색상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값은 어떻게 색상을 검정색 이렇게 놔라. 네. 그리고 02, 01 마찬가지로 전부 다 검정색으로 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정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고 04가 아니고 02 그 다음에 값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제하기 해서 넣어주고 01이면 되겠죠. 네, 여기에 03, 04, 02, 01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런 것, 요렇게 완세트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세 개를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요것도 복제를 하고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또 복제를 해서 또 여기다 넣어주고요. 네. 또 복제를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요게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끄집어내고 방해각에 가서 이 가져오기로 여기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끄집어내고요. 여기에 방해각에 가서 가져오기로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끄집어내고 방해각에 가서 하나씩 분배를 가져다가 노란색이 나왔을 때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져오기도 빼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방해각에서 분배를 하나씩 가져다가 노란색이 나오는 위치에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또 방해각에 가서 가져오기 해서 노란색이 변할 때까지 여기 좀 움직여.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나 놓고요. 여기 근처에 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갖다 놓고 노란색을 끼워 넣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쓰레기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넣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블록 삭제하기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0과 90을 했으니까 여기에 뭘 하면 되겠죠? 우리 그 90.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180.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180. 그리고 여기에 아랫부분에 내려오려면 270. 그리고 여기에 270도. 그 다음에 여기에 360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복제를 좀 할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지정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순서대로 그렇게 복제를 하면 더욱더 편리합니다. 복제해서 여기에 넣어주고요. 또 복제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고요. 또 복제를 해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우리 이 블록 코딩에서 갖고 오질 않고 여기에 복제를 하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요걸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에 눌러서 요거를 검정색으로 놔두고요. 요 부분은 빨간 적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복제하기 해서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이것도 복제하기 여기다 넣어 주시고, 여기에 복제하기 해서 여기에도 넣어 주시고, 여기에도 복제하기 해서 넣어 주시고, 요거는 세 번째에 빨간색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복제하기 맨 마지막에 넣어주고, 복제하기 해서 맨 마지막에 넣어주고, 복제하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복제하기 해서 또 넣어주고요. 그러면 요 순서는 바뀌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3, 4, 2, 1로 됐듯이 여러분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방위각에 따라서 나는 북쪽에다 놨는데 이게 빨간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검정색으로 놔두고 여기에 적색으로 그렇게 하고, 요게 어느 정도 동서남북이 다 됐으면 이걸 끌어다가 이 위에 갖다가 배치를 하면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 두 번째 실행이 되는데, 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방향 센서가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0도에서 90도 방해각이냐, 그러면 이 03 위치에 빨간색, 그리고 90도에서 180도냐 04 위치에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는 02 위치에 빨간색, 여기에 01에 빨간색, 이렇게 하시면 이게 블록 코딩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마찬가지로 빌드를 눌러서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우리가 QR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휴대폰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직접 이 QR코드를 생성이 된 이후에 센싱을 해서 이게 가능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도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MIT 앱 인벤터 2를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AI2 컴패니언 앱을 통해서 이 스캔 QR코드 여기 있죠? 예, 이 부분을 눌러서 이걸 스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캔이 되었고요. 다운로드, 그리고 파일 열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앱 로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누르면 잠깐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그 위치한 곳이 동쪽이다. 그리고 제가 휴대폰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쪽, 또 돌리면 남쪽이 나오고요. 또 돌리면, 반대로 돌리면 북쪽으로, 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방위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저와 있는 위치도 또 틀리고, 또 이 동서남북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거나 또 요걸 이렇게 바꿔주거나 하면 요게 그 폰의 그 위치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나침판 앱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제작을 해봤습니다.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